흔들리는 빅테크, 이번 주 빅 이슈들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오늘 좀 무중충하네요. 연말인데. 네. 브로드컴이 급락을 하고 오라클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형 기술주, 원자력 관련주, 전력망 그동안 뭐랄까 많이 올랐던 섹터 이런 네.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분위기를? 일단은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네. 오라클과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인데요. 일단은 오라클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현지 시각 이제 10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9월, 11월 매출이 전보다 14% 증가한 160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2.26 달러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적어도 매출이 162억 1천만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버비트는 고사하고 기대를 조금 못 미쳤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도하게 시장에서는 역시나 네. 우려한 대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문제는 최근에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는 AI 신사업, AI 관련한 매출에서 전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현저히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출은 전분기에 35억 달러, 전분기보다 35억 달러 증가한 120달러에 달했는데 요거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37억 달러가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해 있지만 내용을 뜯어다 보면 AI 관련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돈은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장사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주가가 11% 이상 급락을 했어요. 여기다가 문제는 뭐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만 완공되면 바로 매출이 들어온다. 네. 라고 하는 거 하나로 이제 사실은 시장에 뭐랄까요 좀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준 뉴스가 나왔는데 텍사스 관련한 데이터 센터 완공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 거 없다. 계약상에 주어진 의무라든지 계약 지원사항 없다.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반박이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게 평가예요. 네. 제대로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왜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정시에 2027년에 몇 월에 정확하게 공정표상으로 완공된다라는 확실한 반박을 원했는데 이상 없다라는 포괄적인 반박만 나왔고 네. 완공 시점,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투자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반박이 나와서 솔직히 시장에서는 그 반박으로 의구심이 오히려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CDS 프리미엄이 실적 발표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이러다가 역시 만약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AI 관련한 어떤 조기 탈락되는 선수들이 나온다면 역시 오라클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사실 팩트로 받아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하나 놓고 그 다음 날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거품론 또는 오라클의 위기론 이런 것들이 한번 해소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막상 이제 발표를 보니까 브로드컴은 이제 9, 11월 전년 매출이 1년 전보다 28% 증가한 18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매출이 28% 늘었습니다. 네. 순이익은 무려 1년 전보다 97%가 늘어난 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데 없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실적 발표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CFO나 CEO들의 몇 마디 말이 일단 시장에서 화를 불렀는데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AI 관련한 매출이 BAI 매출보다 사실상 총 마진이 적다. 많이 팔고는 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해서 뭐야 그럼 AI 관련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새로운 날개로 장착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빈소리였어? 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고요. 네. 그 다음이 2026년도 회계년도에 AI 매출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바로 며칠 있으면 2026년이에요. 바로 며칠 있으면 다가올
내년도 1분기 매출 관련한 전망치를 못 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찝찝하죠. 극도의 혼란상입니다. 네, 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브로드컴이 11% 역시 급락하면서 연 이틀 주요하게 시장에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던 기업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 둘을 저는 근데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클은 실제로 시장 기대보다 하회했고요. 네.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한 지연이 만약에 일정 부분이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거는 매출 회복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위기로, 팩트는 팩트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좀. 매출이 좋았어요. 실적인 문제가 없어요. 다만 내년도 회계 전망치를 내놓지 않은 것은 조금 찝찝한 감이 있습니다만 11%의 급락을 만들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너무 거예요. 과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매출과 지금 순이익 관련해서는 무려 97%니까 사실상 100% 이상 네, 늘었거든요. 네. 뭐 내년 전망을 왜 안 내놨어라고 하면 뭐 다소간에 사실 이제 주 고객인 뭐 오픈AI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업계 얽히고 설킨 얘기들이 아직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혼돈상이 좀 있습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 3%의 하락 정도면 족하는데 11%의 하락은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AI 거품론에 기대서 이번에 이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과감하게 숏 배팅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세력들에게 사실은 먹잇감을 던져줬고 네. 시장이 숏 배팅에 부하 내동하면서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평가거든요. 문제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평가가 맞으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미국장에서 되돌림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돌림 정도를 적어도 하락폭의 반 정도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날의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걸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로 인한 시장에서의 어떤 그 과도한 걱정을 조금 해소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이제 다른 실적 발표나 이번 주간의 어떤 전망들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위기는 이렇게 분석하지만 브로드컴은 좀 과했다. 되돌리는 모습을 좀 기대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제 AI 관련주들 투자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확 들어요. 이제는 뭐 네. 단순하게 뭐 아직은 거품이 아니야, 아직은 좋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마다 투자가 과한지 수익은 괜찮은지 전년 대비해서 어떤지 네. 또는 뭐 미래 전망이 어떤지 각 기업마다 얽히고 설킨 부분에 관해서까지 전망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1차 함수가 아니라 네. 거의 뭐 미분 수준으로 3차 함수 수준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털끝 하나 건드려도 뭔가 막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어렵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맞습니다. 발표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이면 우리나라로 18일 목요일 새벽 발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컴 관련해서 오늘 밤에 다시 어느 정도의 이 회복세를 보이느냐를 일단 시장 분위기로 보고 이 그라운드 내에서 이제 17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87억 달러는 훨씬 웃도는 127억 달러 127억 2천만 달러 이상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이에요. 특히 이제 도이치방크 같은 여러 개의 전망은 그거보다 더 큰 전망, 128억 달러는 그 이상 네. 전망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시장이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대를 시장의 기대가 작은 것도 못 맞춰서 지금 우리가 투심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큰 기대가 있다라는 걸 네, 전제하고 이걸 놓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니까 요것만큼 못했을 때 역시 또 네. 이렇게 해석할 건지 아니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게라고 해석할지 또 기대가 큰데 만약에 그걸 오버했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그 큰 기대까지도 더 오버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이 투심의 회복세를 놓고 해석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오늘 장이. 이 오늘부터 올라가는 장 끝에 마이크론이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어떤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어쨌거나 시장이 이렇게 높은 기대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매출이 늘었다는 게 이제 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도 사실 HBM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거보다는 못 미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실상 물량이 매진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매진된 내역, 그다음에 내년도 물량까지도 이제 호조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D램 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에 비하면 이미 3배가 올랐고 그 수준에서 다시 또 50%가 올라가면서 불운하게 값진 상황인데 네. 여기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또 20% 이상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낙관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마이크론 관련해서는 예상치를 오히려 크게 웃돌 수 있다라는 전망을 현재 해보고요. 네. 이것까지 된다면 이제 당분간은 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연말까지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의구심을 좀 시장의 AI 거품에 대한 의구심을 좀 싹 지우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사실은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이 하락 장세가 이번 주 우리 증시 삼성이나 하이닉스 좀 누르는 모양새, 또 전방위적으로 AI 관련주를 누르는 전망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호실적을 크게 내놓는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크게 자극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야말로 산타랠리의 어떤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팍스 실리카? 네. 요 단어가 좀 들립니다. 네. 미국이 AI 모르게 친구들 교류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준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만 좀 보안을 지키다가 이제 깜짝 발표가 됐는데요. 11일에 이제 미국 국무부 주도로 한국, 일본 등 8개국, 미국까지 합치면 총 9개국입니다. 네. 9개국이 이제 협력하는 뭐 국제 기구까지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협력체가 출범을 했어요. 협력체 이름이 팍스 실리카입니다. 팍스는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라틴어로 얘기하면 평화, 번영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절. 예. 근데 실리카는 이제 반도체의 원료인 우리 실리콘의 합성물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협력 협의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맹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호주까지 합쳐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당연히 모인 목적은 뭐 티는 내지 않습니다만 대중국 견제입니다. 네. 관련한 팩트 시트를 내기도 했고 선언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중국이다, 뭐 대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언문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미국의 뭐 경제 안보를 지킨다, 그래서 강압적 의존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잉 생산, 비시장적 조치,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강압적 의존, 비시장적 조치, 과잉 생산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할 때 늘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냥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론은 중국이 현재 AI라든지 신기술 모멘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견제를 뿌리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미국의 국익이라든지 이 동맹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거나 견제에 관한 틀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동맹 8개 나라를 묶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중국의 견제 또는 성장이 예상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양자, 우주항공, 이 분야까지도 넓힐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우리의 주력 섹터까지도 계속 미국과 어쨌거나 지정학적,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론가님, 저희 12월이 2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년 1월에 뭔가 최초로 AI 법규 시행국가가 될 예정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 나와요. 근데 정부가 AI 강국 밀어주니까 막 엄청나게 타이트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업계에서 조금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AI 지금 패러다임 대시프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기술이 먼저 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라든지 법규에 대한 제한 사항이 이제 후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어떤 이런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항상 유럽이 먼저입니다. 유럽 특유의 문화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미 AI 관련한 규제 법률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 법률의 발효 시점은 8월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뒤늦게 AI 관련한 기본법 등등등을 만들었는데 이 시행일이 지금 1월이란 말이에요. 더 먼저? 어찌 보면 법률 제정은 1호가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한 규제가 처음으로 발효되는 국가 1호의 타이틀을 우리가 얻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행국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물론 좀 우려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AI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엄밀히 보면 이제 막 투자되고 네. 기술이 막 시작되고 네. 아직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그러니까 도래 내지는 우리의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손에 잡힌 것도 아닌데 자칫 산업에 싹이 트기도 전에 규제나 제재가 먼저 들어옴으로써 네, 네. 어쩌면 발전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법률이 1월에 발효 예정인데 법률이 만들어지면 하위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행위 의무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 시행령 입법 예고가 늦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행령과 그 시행령 하위 규정들을 딱 보고 업계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예, 너무 짧네요. 그렇다 보니까 업계 지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규를 잘 모른다. 모르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렇죠. 과반 이상의 네, 현재 네. 스타트업들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불확실적인 이런 규제를 직접적으로 맞느니 규제가 아직은 덜하거나 당국의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형식으로 입법이 되고 있는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스타트업의 본거지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시행 시기나 내용 또는 준비에 관한 절차가 지금 다시 좀 신중하게 접근돼야 된다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아니길 바라겠지만 예전 같은 정부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은 정부가 관심 안 두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